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자들의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1부랑 2부로 나눴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산하고 있어. 혹은 주식에 여러 가지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분산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부자들만 알 수 있는 분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럼 먼저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공하셔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혼자시면은 앞으로 나올 두 가지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열의 아홉은 실패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당연히 3번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면은 3번, 투자하는 것이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투자에 앞서 우선 실패하는 투자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 종목에 한 차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는 소액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50%의 수익을 내서 저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돼서 50만 원의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투자했던 친구가 200%의 수익을 낸 겁니다. 소액으로 저는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1000만 원 벌었는데 저는 50만 원 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파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종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목이 계속 오르니까 이번엔 고액으로 들어가야지 해놓고 1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7년, 8년, 10년 차가 됐을 때 1억이 4천만 원이 돼서 60%의 손실을 내면서 손절하고 다시는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을까요? 처음에 조금 들어갔던 거, 아니면 손절을 잘못한 거, 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잘못한 거는 고액 투자하는 겁니다. 한 종목에 몰빵을 투자한 게 정말로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손실 또한 더 컸던 거고요. 이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는 심리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패하고 나면 이런 심리 패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심리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에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했다고 보시면 한 달 뒤에 A는 1200만 원이 되어 있고 B는 800만 원으로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돈이 필요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매도해서 현금화 하시겠습니까? 수익난 A를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된 B를 매도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됐으니까 조금 참았다가
B는 좀 있다가 매도하고 A는 수익이니까 지금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A 혹은 B 종목 중에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A는 수익 나서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A 종목 혹은 B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더 충분히 있는 것을 놔두고 지금 현재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B는 마이너스니까 좀 놔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 패턴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마이너스 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질질 끌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 기존 종목이 있는데 분기보고서 이번에 봤더니 새로운 정보가 기존 정보랑 다른 겁니다. PBR이 좀 안 좋네? 혹은 매출이 안 나오네?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투자했는데 그 가치가 훼손됐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는 좋아하는 정보를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들을 계속 찾아보면 이게 좋았네,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게 좋았던 정보들을 계속 보면서 정신승리하는 이런 심리적으로 망가지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라 그러고 좀 불안해지고 사람이 초조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심리 패턴을 꼭 피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 방식을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금과 적금을 하고 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 예금과 적금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1번. 2번은 조금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에 골고루 나눠서 넣고 있다. 2번. 그리고 3번은 아니다. 나는 현물을 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갭 투자 혹은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투자 등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의 투자 방식은 1번, 2번 혹은 3번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시나요?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자의 투자 방식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면은 부자들은 투자하는 방식이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혹은 해외 주식, 대체 투자라고 해서 원자재, 금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 모든 것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1번, 2번, 3번 중에 1, 2, 3번을 다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1, 2, 3번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대체 투자로 해서 1, 2, 3번을 다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해야 안정적으로 내 투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한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A랑 B에 투자하게 되면 지금 빨간색 선처럼 중간값으로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품을 A랑 같이 B는 동조되는 상품입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이런 상품은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A는 한국의 대형주고 B는 한국의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같이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C와 D처럼 투자하게 되면은 C가 올라가게 되면 D가 내려가고 D가 올라가면 C가 내려가는 이런 반대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차트가 우상향으로 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은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른쪽에는 수익률이 균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되는 상품을 꼭 골라서 변동성을 낮춰야 됩니다. 이 변동성을 낮추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변동성을 낮추는 순간 불확실성이 낮춰지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변동성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2달 뒤에 미국으로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겠죠. 그냥 2달 뒤에 시세에 맞춰서 환전해서 보낸다. 이랬을 때 달러를 계산해 보면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2달 뒤에 환율이 1100원,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가 환전을 하게 되면 9090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달 뒤에 그냥 9090달러로 보내는 방법이 1번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원화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000만원 있으면 이것을 각각 500만원씩 원화 500만원, 달러 500만원치 그래서 환율이 1000원일 때는 500만원이 5000달러겠죠. 그래서 5000달러를 환전을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00달러가 500만원치의 값어치가 아니라 400만원치밖에 값어치가 못하게 되면 지금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원이 있는 원화를 가지고 50만원을 동일하게 놓아야 되니까 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450만원이 있고 달러는 50만원치 더 환전을 했으니까 5625달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앞에처럼 환율 1100원이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원달러 환율을 계산해 보면 5625달러가 619만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달이 됐으니까 미국에 1000만원을 환전해서 보내야 된다 치면은 이것을 다 환전하게 되면 9719달러를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두 달 뒤에 그냥 1000만원을 환전을 했다면 바로 9090달러였습니다. 이렇게 한 600달러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변동성을 잡아버리면은 환율을 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분배를 통해서 꼭 변동성을 잡고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1부에서는 투자 방식과 실패하는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변동성을 줄이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가 궁금하실 텐데요. 2부에서는 사례를 가지고 자산 분배하는 방법과 실제로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입니다. 그러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